안녕하세요. 실전경매 노하우 22번째 시간 앤소니입니다. 지난 두 번 강의는 대법원 사이트에 대해서 잘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일반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사이트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은 경매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검색은 빨리 정확하게 찾으셔야 되는데 대법원의 사이트보다는 일반 사이트의 많은 여러 가지 기능을 제대로 이용하시면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물건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통계나 낙찰 사례를 잘 활용하시면 그 부동산의 가치나 또는 입찰가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많이 쏟아지죠. 자,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선택해서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실 텐데요. 신문도 있고 광고도 있습니다. 신문도 있고 정부 정책도 있죠. 자, 그리고 일반적인 그 인터넷 사이트도 많이 있습니다. 경매뿐만 아니고 부동산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접하는 데는 이제 이런 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손쉽게 집안에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의 정보를 보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인터넷이 가장 손쉽다. 정보를 집약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에서 그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에서 직접 하는 조인스랜더, 아니면 매일경제에서 하는 사이트도 있고요.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114, 닥터 아파트.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들어가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죠. 앞으로 유명한 지역이 어딘가,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어딘가, 또는 호재 지역을 이러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어떤 곳으로 보고 있는가,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아파트의 가격에 비해서 전세가가 높은 곳이 어떤 것인가. 자, 전세가가 높다는 것은 아파트의 매매가도 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전세가가 매매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있는 거죠. 또 하나, 투자하고 그것을 임대로 내놓았을 때 많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높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또는 그 빌라를 찾으셔야 되겠죠. 자, 그런 정보들을 이러한 부동산하고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제공을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내가 원하는 지역, 그쪽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를 찾으셔서 자, 여기서 얻은 정보를 실제 앞전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일반 그 유료 사이트에서 검색을 찾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인터넷에서 어떤 부동산이 앞으로 괜찮다, 가격이 급등했다면, 물론 일반 부동산으로 중개업소를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매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경매는 보통은 일반 부동산에서 매입하시는 것보다는 저렴하니까 그것을 경매를 통해서 앞으로 장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구하겠다. 이걸 두 개를 접합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2008년 봄에 노원구 쪽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 이쪽에 지금 저평가돼서 경매 나온 게 없을까? 검색을 바로 하시면 되거든요. 자, 유료 사이트에서는 주소로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아파트, 예를 들어서 2억 이하, 3억 이하짜리 아파트가 있느냐 쉽게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경매로 나오는 모든 물건을 검색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그 부동산에 빨리 접근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나중에 칠판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 경매로 수익을 내기가 평범한 물건은 쉽지가 않다면 특수한 물건은 아무래도 수익이 더 나온다. 위험 부담이 있는 만큼 수익이 더 나온다. 그래서 특수 물건만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료 사이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유치권이 있는 아파트, 빌라, 주택.
이것을 경매로 내가 사고 싶다면 유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유치권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지분으로 경매 진행 중인 토지를 사고 싶다거나 이런 쪽도 역시 유료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편리하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앞전 시간에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통계나 사례를 이용해서 예상 낙찰가를 어떻게 책정할 건가, 그건 역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내용들을 실제 일반 사이트와 유료 사이트를 합해서 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과를 도출해낼 건가, 실제 제가 활용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동산과 관련한 사이트를 여러 개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하고 관련된 것은 당연히 건설교통부의 사이트를 보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아파트 시세를 보거나 이럴 때는 야후 부동산,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이트를 보고요. 그 외에 이제 조인스랜드 이렇게 봅니다. 자, 야후 부동산을 제 나름대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시세를 제공하는 데는 여 밑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자, 각 사이트마다 조금씩 장단점이 있고요. 특별한 내용을 또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긴 합니다만, 자, 제가 보고 있는 주로 많이 보는 조인스랜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밑에 화면을 보면 아파트하고 관련해서 최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지역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또는 전세 비율이 높은 아파트를 나타내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경매하고 관련해서 활용할 건가? 자, 최근 1개월간 가장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된 지역을 이렇게 각 지역별로 나타내 주고 있거든요. 자, 2008년 봄에 서울 쪽은 노원구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원구의 아파트가 어디가 많이 올랐나? 중계동, 공릉동, 상계동, 그리고 주로 보면 벽산, 그리고 주공아파트, 자, 이런 쪽이 많습니다. 자, 대략 1개월간 뭐 20, 30% 아주 급등했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최근에 급등했는 아파트들이 만약에 경매 진행되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들은 저평가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것을 이 내용을 보고 여기와 관련된 현재 경매 진행 중이고 저평가된 아파트가 없을까? 그걸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유료 사이트에 이것을 보시면 노원구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현재 진행하는 아파트를 검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벽산 아파트, 상계 주공 아파트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자, 서울시 상계동의 벽산 아파트 노원구죠. 24평형, 60평방미터 되는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기일 입찰이라는 기록이 보이고요. 자, 현재 가격은 1억 9천. 제가 일일이 다 이것이 현재 1억 9천인지 그 이상 하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1억 9천의 감정가는 분명히 2007년 12월, 적어도 3, 4개월 전에 감정평가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했다면 1, 2개월 전에 급등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가격이 저평가됐다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가격이 앞으로 더 가격이 상승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또는 잠시 멈칫하다가 내려갈지는 여러분들이 또 따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저평가됐다면 지금으로서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이왕 보신 김에 내용을 보시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아파트고요. 등기부를 보니까 등기부는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어떤 권리가 없는 거고. 자, 임차인이나 점유자는 현재로서는 비어있다고 되어 있네요. 공실이니까 점유자가 없는 거죠. 자, 이 공실일 경우는 관리비 부담이 있습니다만 관리비는 큰 부담은 아니니까.
자, 저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현장을 이제 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찾아서 실제 현장을 조사하신 다음에 그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판단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아까 찾았던 것 중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벽산 아파트 말고, 여기는 불암 신기 아파트라고 되어 있네요. 자, 조그만 내용인데요. 사건 번호가 역시 나오고요. 자, 1층이고, 자, 대지권 미등기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가격은 한 번 유찰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곳이 재개발이나 뉴타운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는 감정가 2억 2천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2억 5천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유찰돼서 가격이 저렴해졌습니다. 물론 밑에 내용을 보면 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가격으로는 많이 떨어진 내용이죠. 자, 이런 사진을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이 아파트 앞쪽, 자, 여기가 당고개역입니다. 전철 당고개역인데 이 주변이 전부 상계 뉴타운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저평가됐을 거고 장래 가치도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아래쪽을 보면 좀 복잡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를 지은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5, 6년 됐네요. 대지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합 건물이니까 건물과 대지권이 포함해서 평가됐고 또 대지권을 낙찰자가 취득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문제는 점유자에 대한 거고 이 점유자가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문제죠. 확정일이 무척 늦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따로 조사를 좀 해볼 내용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저평가되고 호재가 있는 지역을 여러분이 찾으셔서 그것이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입찰하신다면 특별한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 사건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자, 요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건이고요. 자, 이것도 말씀드렸던 사건이네요. 주공 아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노원구에 요 근래 가격이 많이 급등하고 있는 주공 아파트입니다. 자, 가격은 1억 9천인데요. 그 감정가가 2006년입니다. 2007년도 아니고 2006년. 그러니까 많이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의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현재로서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등기부상의 말소 기준 권리 역시 건저당이니까 이 밑에 모든 권리들은 낙찰 이후에 말소가 되죠. 다 말소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저평가되고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이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실 일이 아니고 당장 여러분들은 현장으로 달려가셔서 조사를 하셔야 여러분에게 특별한 수익이 나오고 또 기회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실까요? 자, 앞에 보시던 자료를 지우겠습니다. 자, 역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야후 부동산에 제가 그 조인스랜드 사이트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보셨던 전세금이 비율이 높은 아파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하셔서 수익률이 높거나 또는 그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죠. 자, 이 중에서 분당 쪽, 성남 쪽을 보겠습니다. 자, 보면 거의 분당 내에 소규모의 아파트들이 전세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오피스텔은 매매가나
전세가나 거의 동일한 이런 쪽이고요. 8천의 매매가가 전세로 7천 하니까 이것을 만약에 매입을 할 경우에 자금 매수가 쉽죠. 그리고 이 7천의 전세금에 의해서 이 8천이라는 매매가도 상승 압박을 받는다고 보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관련되는 경매 물건이 있는가,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신다면 역시 수익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제가 미리 성남 쪽에 여기 해당되는 소규모의 오피스텔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현재로서 2개가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역시 사건 번호가 나오고요. 물건 2개가 나왔습니다. 오피스텔 16평형. 자, 가격은 감정가가 1억이고 현재 한 번 유찰되었습니다. 자, 실제 이 가격이 얼마인지는 물론 현장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보셔야 될 테고, 또 이것을 매입한 다음에 임대가 얼마 될 건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큰 것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현재 임차인은 5층에 살고 있는데 전입이 빨라서 대항력이 있다고 돼 있죠. 그러나 확정일도 빠르기 때문에 건저당보다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현재 금액이 8천이면 임차인의 5천만 원은 전액 우선 배당이 되니까 낙찰자가 따로 인수해야 될 금액이 없죠. 자, 그리고 말소 기준 이후의 권리들은 모두 지워지니까 등기부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분당의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가 평당 3.3평방미터당 대략 500만 원 정도의 전세보증금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16평형이니까 500이면 역시 8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대략 나옵니다. 자, 현재 최저가가 8천이고, 자, 이것을 8천에 낙찰이 될지 안 될지는 또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8,500에 낙찰받고 전세로 8천을 줬다면, 그러면 내가 투입한 비용을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은 회수하는 것이니까 안정하게, 안정적으로 경매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다른 사건을 또 하나 보실까요? 자, 역시 야후 부동산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에 대한 그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닥터 아파트나 부동산 124. 그래서 이런 아파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보시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일반 사이트, 경매 사이트에 가셔서 거기에 해당되는 물건을 찾으시면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는 특정 사이트입니다만 재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이요. 경매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수익을 올리신다면 재개발, 재건축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 안에는 전문적인 많은 투자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러분 이 안에서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개발하고 관련해서 경매에 나온 부동산이 과연 재개발하고 관련이 되는가, 재개발 지역이나 뉴타운 안에 들어가는가를 이 안에 들어가서, 지금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만 이 안에 들어가셔서 그 물건이 재개발 대상 지역하고 포함되는지 아니면 근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도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활용하시면 역시 재개발 쪽으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 불암신기 아파트, 조그만 소규모의 아파트입니다만 이 아파트의 현재 주소를 조금 전에 봤던 그 R2-9114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주소를 검색하시면 여기가 뉴타운 지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뉴타운은 조금 더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그 진척도에 따라서 가격이 더 오를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를 만약에 낙찰받는다면 보통의 아파트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저는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당고개역에서 가깝죠. 자, 그래서 여기가 뉴타운에 들어가는 게 정말 맞다면 그런 내용은 이 지역의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니 이런 추진하고 있는 그 단체를 들어가시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사이트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내용을 또 하나 더 볼까요? 자, 경기도 분당에 그 유료 사이트를 활용하는 또 팁 중에 하나가 내가 경기도 분당에 아파트를 하나 구하고 싶다. 그리고 가진 돈을 대략 2억에서 3억짜리 정도의 아파트를 내가 구하고 싶다면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아파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경기도 성남 분당에 2억에서 3억 정도의 감정가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나오죠. 자, 이 중에서 밑에 있는 것을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역시 사건 번호가 나오고요. 분당구 야탑동의 주공아파트. 9층이니까 층도 좋은 편이네요. 자, 소형 41.8평방미터. 현재 2억 2천짜리가 한 번 유찰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한 권리관계의 문제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7천만 원에 살고 있는데 역시 대항력이 있고 확정이 빠르고 배당 요구했으니까 전액 배당이 될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낙찰자의 위험 부담은 전혀 없죠. 등기부도 깨끗이 정리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물건이 실제 경매되고 있는 것이 있나 이렇게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활용해서 특별한 물건을 찾는 방법을 같이 보실까요? 자, 여기 특수 물건이라는 곳이 있죠. 자, 여기에 특수 물건에 해당되는 많은 물건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자, 그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온다고 제가 보는 유치권을 보실까요? 자, 유치권 중에서 여주법원 것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법원의 유치권 관련 사건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숙박시설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양평의 개군, 이게 남한강변이죠. 양평 개군의 사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숙박시설이고요. 대지 면적, 자, 이런 기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이미 한 분 낙찰받고 포기했다는 기록이 나오네요. 자, 5억 7,900. 한 분 낙찰받고 포기하고 2008년 3월 달에 3억 7천으로 지금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주변의 내용을 보면 2차선 도로변이네요. 외형상 모텔이 깨끗해 보입니다. 모텔은 또 위치가 중요하죠. 도로변이고 공세 IC 이게 아마 자동차 전용 도로로 제가 보입니다만 자, 전용 도로야 구도로와 변에 도로변에 있는 모텔로 판단됩니다.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찾는 유치권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유치권 신고 있음. 자,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네요.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숙박시설의 그 임차인은 이게 상가 그 건물이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주택 경우로 보면 주민등록을 전입 안 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유치권을 어떻게 부담하느냐, 해결하느냐 이런 판단과 숙박시설 같은 경우 그런 영업적인 수익이 과연 나올까 자, 이런 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밑에 공장도 경매 나온 게 있습니다. 역시 유치권 관련인데요.
사건 번호, 공장 면적이 무척 넓습니다. 10,000평방미터가 넘네요. 15억에 감정이 됐었고, 현재 2008년 3월 달에 10억 가까이 금액이 떨어진 그런 공장입니다. 자, 역시 공장은 위치나 도로, 건물 상태 이런 것들을 많이 또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공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용도에 맞느냐 또는 투자로 본다면 수익이 나올 거냐, 이제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위치는 이게 남한강으로 보이고요. 남한강에서 여주에서 강을 건너서 좀 들어가 있는 도로변으로 보입니다만 큰 도로에서 가깝지는 않은 그런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자, 역시 중요한 것은 유치권이죠. 아래쪽에 유치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유치권에 대한 이런 내용을 이제 현장을 조사를 하셔서 유치권을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대체적으로 유치권은 허위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이것을 잘 조사하셔서 낙찰받고 쉬운 짧은 기간 내에 해결을 하셔야 특별한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유치권으로 물건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른 용도로 또 이 물건을 찾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가 4번 유찰됐다면 좀 드문 일이죠.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법원에 아파트가 4번 유찰된 것. 자, 그런 물건이 과연 있을까? 예, 한 개 나옵니다. 동작구 사당동에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나름대로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인데, 이것이 4번 유찰되어서 현재 2008년 4월 달에 13억짜리가 5억 3천에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당연히 이 내용이 복잡하겠죠. 자, 보면 대지권 미등기라는 기록도 나오고요. 선순위의 가처분이 나오고요. 또 아래쪽에 보면 유치권에 대한 기록도 나옵니다. 자, 유치권,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지은 삼성물산에서 공사 미수금 3억 3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겁만 내실 게 아니라 위험하고 문제가 있는 물건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처분이 과연 해결될 건가? 과연 소송은 어떻게 되었을까? 유치권하고 이 가처분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 이 가처분이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이런 가처분이 아니고 건저당을 설정해달라는 가처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하다 보면 특별한 수익이 역시 나올 수 있는 물건이라고 봅니다. 자, 다른 사건을 또 볼까요? 자, 경매를 낙찰을 받고 다시 나오는 물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다시 나오는 물건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는 간혹은 문제가 없이 낙찰자의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사건 번호가 물건 번호가 아주 많습니다. 얼마 전에 장안에서 화제가 됐던 서울 남부법원이 생긴 이래로 가장 경매 시간이 길었던 그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 하나에만 21명이 입찰을 해서 아주 높은 경쟁을 뚫고 낙찰을 받았는데 포기를 했네요. 자, 다른 물건들은 포기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했는데 왜 이것은 포기를 했을까 궁금합니다만,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누군가가 낙찰받고 보증금이 20%인 상태로 재경매 나왔을 때 또는 특별한 수익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입찰을 했던 사건이어서 역시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는 누군가가 포기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또 적게 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재경매 사건에서 특별한 수익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경매하는 사건을 역시 검색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재경매 사건은
경쟁이 떨어질 수 있어서 특별한 수익이 나온다고 보고 그쪽으로도 많은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포기했던 사건입니다. 자, 4,500에 감정된 걸 5,600에 낙찰받고 대금 납부를 포기했습니다. 조그만 반지하 빌라죠. 자,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 일대가 재개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이 빌라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주변이 재개발된다고 보면 이 빌라도 앞으로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가치가 올라갈 걸로 보거든요. 자, 문제는 왜 포기했을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 자, 종전에 누군가가 한번 낙찰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종전에 2002년도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 이전부터 살던 사람이 누군가? 외형상 대항력이 있어 보이는데 진정 대항력이 있는가? 자, 이 사건의 키포인트는 이거죠. 현재 점유하고 있는 보증금 3천을 주장하는 임차인이 진정한 대항력이 있는 사람인가? 대항력이 있다면 전입만 하고 확정이나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인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인수인가?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이것은 좀 나중에 위장임차인 관련해서 따로 배우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토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화성시 쪽의 토지는 장래성이 여전히 좋습니다. 이 지역은 송산면이면 시와호 남측이니까 많은 호재가 있죠. 자, 이게 과연 1000평이나 되는 이 면적이 이 정도 가격이 하느냐, 또는 이것을 매입을 했을 때 장래 수익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자료상으로만 그 가치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한 다음에 현장을 임하셔야 되는데, 자,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할 건가? 결국은 현장 가시기 전에 그것을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검색을 해보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방법을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죠. 한강현대아파트 암사동이 역시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현재 진행 중인데 과연 이게 시세가 이 정도 하는지, 그리고 이걸 얼마에 낙찰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계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자, 암사동에, 서울시 암사동에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아파트가 낙찰된 사례가 과연 뭐가 있나? 자, 이걸 검색을 해보시면, 자, 내가 지금 낙찰 받으려고 하는 아파트와 그 유사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좀 그림이 적습니다만 대략 이 아파트들이 80%에서 90%에 낙찰됐다. 그렇다면 내가 입찰을 하려고 하는 아파트도 그 정도 가격에 입찰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나름대로 나오죠. 실제 이러한 사건들이 그 내용이, 개개의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가격이 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일일이 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대단지에 누구나 선호하는 아파트인데 이 사건은 그렇게 아파트가 단지가 크지가 않죠. 자, 그리고 낙찰가는 비교적 낮은 82%입니다. 다른 사건을 볼까요? 자, 좀 내용이 아파트 단지가 큰 거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좀 아파트 단지가 커 보이죠. 많이 큰 건 아니고요. 보통 소규모의 단지인데 이것은 낙찰가가 좀 높네요. 91%. 자, 어쨌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아파트와 비교해서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얼마에 낙찰됐는지 그것을 참조하면 여러분들이 입찰하시려고 하는 그 사건의 금액을 쉽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이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